자, 안녕하세요. 이번엔 냉버입니다. 일단 냉버 레이드 특성부터 볼까요? 레이드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딜에 이제 포함되는 건 일단 힘이 전환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이상 시간 변포점, 그리고 이 마룬과 주문수사 라인 이 세 개가 좀 핵심이죠. 물론 일단 힘이 전환은 무조건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시간 이상을 찍냐 시간 변곡점을 찍냐 차이인데, 지금은 정말 이 두 개는 그냥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레이드가 나오면은 레이드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신화 던전 세기만 다니는 상황에서는 시간 이상이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룬과 주문술사, 이거는 또 취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즌처럼 막 30초, 40초마다, 혹은 막 20초마다 얼음 핏줄을 계속해서 무한 얼핏이 아니라 거의 무한 마룬을 까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얼핏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룬을 찍든 주문수사를 찍든 딜 차이는 정말 쥐꼬리만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거 찍고 싶으신 거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마룬이 좀 손에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유성까지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 하는데, 레이드, 글쎄요, 레이드에서 유성까지 찍으려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유성을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힘의 전환이랑 이 시간 이상 시간 변경점 라인에 가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취향이고, 이제 오른쪽이 중요하죠? 오른쪽은 제가 솔직히 해성 폭풍을 레벨업 할 땐 썼는데, 솔직히 이거를 세게 해서 어떻게 써보려고 제가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많이 게임은 못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연구했는데, 일단 레이드에서는 해폭을 쓰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드에서는 이제 딱 이 라인으로 갈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티어가 나와서 뭐 딜 사이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전 레이드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도 혹스는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레이드 이따가 또 단일 딜 사이클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던전을 도는 신화 던전 세기 때 그 특성이죠. 이제 그 특성에서는 제가 용성을 포기했어요. 세기인데 왜 용성을 포기했지? 물론 팀이 이제 시쓰기가 부족하거나 뭐 차단이 부족하면 제가 용성을 찍을 건데, 그게 아니고 한 근딜 두 명이랑 가게 된다면 저는 이 티타니 조작 두 개를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이따 딜사이클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얼어붙은 대상에게 얼음창 시전 시 제어열 불가 능력의 재사용 시간이 2초만큼 감소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서리 회오리를 거의 무한정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걸 제가 왜 서리 회오리를 쓰냐면은, 저희 스킬 중에 서리의 손가락이, 산산조각이란 게 있어요. 얼어붙은 적에게 주문을 시전할 때 주문 극대열이 1.5배 증가하고 추가로 주문 극대열이 50%만큼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치명 타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하, 이동불가 및 얼어붙은 대상에게 냉기 주문 시전 시 20%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즉, 얼어붙은 구슬과 눈보라를 쓴 후에 서리 회오리를 딱 쓰면은, 물론 얼음 회오리도 괜찮은데 서리 회오리가 얼음 회오리보다 딜이 세기 때문에 서리 회오리를 쓰면 서리 손가락과 이 영하의 효과를 인해서 눈보라와 얼어붙은 구슬의 데미지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세기의 광딜을 치게 되면은 딜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특히 이 눈폭풍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제가 처음엔 포기하고 이 겨울 헤일 두 개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물론 단일에 힘을 줄 거면은 눈폭풍 두 개 대신에 겨울 헤일 두 개를 찍는 게 맞아요. 근데 세기는 광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눈폭풍 두 개를 찍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 세기의 스탯이에요. 특성이에요. 진눈깨비랑 이 얼어붙은 손길은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기랑 제 단일 특성이고, 이제 단일 딜사이클과 세기 딜사이클을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냉법의 단일 딜사이클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초보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런 고인물에 뭐 누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냉법이 얼음 화살을 이제 광클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스킬들이 떠요. 이 예쁜 얼음 표시 있죠? 양옆에 뜨는 게 서리의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이 서리의 손가락이 두 개까지 충전이 되고, 이 서리의 손가락이 떴을 때 얼음창을 날리면 얼음창이 산산조각 효과를 받아가지고 높은 확률로 치명타가 터져요. 그래서 얼음창은 서리의 손가락이 떴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건 두뇌 빙결이라고 합니다. 두뇌 빙결은 뭐냐면은 이 진눈깨비를 즉시 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어차피 진눈깨비가 즉발로 바뀌었는데,
그냥 두뇌 빈결이 떴다 하면은 아, 진눈깨비가 하나 공짜로 생겼구나 하고 진눈깨비 후에 얼창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물론 서리의 손가락이 없는 경우라면은 얼음화살을 쓴 다음에 진눈깨비를 써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얼음화살, 진눈깨비, 얼창. 이때 이 진눈깨비가 닿기 전에 이미 얼음화살이 이제 그 뒤에 닿아가지고 그 처음에 날린 얼음화살도 산산조각의 효과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메커니즘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얼음핏줄을 쓰면은 서리의 손가락과 진눈깨비가 하나씩 충전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익혔으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얼음맛을 날리고 있대. 자, 얼음핏줄을 쓰면은 진눈깨비랑 서리 손가락이 하나가 충전이 되죠. 진눈깨비는 이미 두 개가 있죠. 진눈깨비 하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음화살을 쓴 다음에 바로 진눈깨비를 날려주세요. 진눈깨비를 날려가고 이 진눈깨비가 허수아비에 닿기 전에 얼음핏줄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의 효과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얼음핏줄을 썼으니까 진눈깨비랑 또 서리 손가락 두 개 생겼죠. 그리고 서리 손가락과 진눈깨비가 같이 떠 있을 때는 얼음화사 이건 솔직히 정말 개인 취향인데 저는 서리 손가락을 먼저 낭비합니다. 왜냐면 진눈깨비를 쓰고 얼창을 날릴 때 이 서리 손가락 두 개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서리 손가락을 먼저 없애줘요. 그 다음에 서리 손가락이 다 없을 때 이때 이제 진눈깨비, 두빙, 얼창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딜사이클이 끝났으면 이제 이때 얼어붙은 구슬을 날리고 저희가 얼어붙은 구슬 마지막 그 효과 때문에 얼어붙은 구슬이 시전되고 2초마다 서리 손가락이 뜹니다. 이 얼어붙은 구슬이 홀수가 될 때마다 하나씩 뜰 거예요. 9초니까 하나 방클. 그리고 8초고 지금 글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얼음창을 눌러요. 왜냐? 이제 0.65초 뒤에 얼창이 또 생기니까.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서리 손가락이 생겼기 때문에 또 쏴주고 마룬이 끝났으니까 마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얼어붙은 구슬이 활성화됐을 때 2초마다 확정 서선을 주고 얼어붙은 구슬이 상대를 타격했을 때 10% 확률로 또 서리 손가락을 주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서리 손가락이 미친듯이 막 10개, 20개가 뜰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첫 번째 마룬이 끝나고 그다음 두 번째 마룬을 써서 이렇게 딜을 넣어줍니다. 그쵸? 딜 계속 넣어주고 자 이럴 때요. 이럴 때 얼음화살이랑 서리 손가락을 같이 이렇게 써도 돼요. 얼음창은 그냥 깡으로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서리 손가락이나 두뇌 빈결이 있을 때 두빙 후에 그럴 때만 얼음창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얼음화살을 쓰면서 진눈깨비 그 다음에 얼창 그리고 얼구랑 마룬이 다 쿨이고 버프가 없을 때 이때 힘이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얼음화살 쓰면서 진눈깨비 그 다음에 얼창 또 진눈깨비 있기 때문에 두빙 얼창 또 진눈깨비 떴죠? 그럼 얼음화살 두빙 얼창 또 떴죠? 그럼 또 뭐예요? 또 진눈깨비 쓰고 얼창 또 마룬이 왔기 때문에 마룬을 써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단일인데 제가 눈보라를 썼잖아요. 왜 눈보라를 캐스팅 했을까요?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마룬이 돌아왔죠. 이때 눈보라를 쓰는 이유가 마룬과 얼굴을 같이 써서 얼굴 위에서 얻는 소손을 마룬의 그 40% 증댐을 받아서 넣으려고 눈보라를 쓰면은 틱마다 얼어붙은 구슬의 쿨이 0.5초씩 줄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얼굴을 가져오고 이 마룬 위에서 이 얼굴을 날려서 빠른 이제 그 소손을 마룬 위에서 가능한 이렇게 많이 박을 수 있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 얼굴로 인해서 남아있는 소손 다 써주고 다 떨어졌을 때 이제 두빙을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지금 스탯이 없는데도 자 얼핏이 끝나자마자 또 얼핏이 왔죠. 얼핏을 켰으니까 또 다시 두뇌 빈결 써주고 또 이제 얼창 또 이제 서리 손가락 썼으니까 얼창 또 얼음화살 쓰다가 서리 손가락 썼으니까 얼창 또 두빙 떴으니까 진눈깨비 얼창 마룬 왔으니까 마룬 깔고 자 서손과 진눈이 있을 땐 뭐부터 쓴다? 서손 얼창 그 다음에 두빙 얼창 또 두빙 얼창 또 두빙 얼창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얼어붙은 구슬이 오면은 이제 얼어붙은 구슬을 쓸 준비를 하겠죠. 일단 지금 두빙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두빙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프가 없을 때 얼굴을 써서 얼굴로 2초마다 오는 확정 소송까지 쓰면서 계속해서 딜을 꽂아줍니다. 양쪽에 버프가 없을 때는 중간중간 얼음 화살을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딜을 해줍니다. 마룬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진눈깨비 계속 써주고, 그 다음에 이때 힘의 전환을 써가지고 마지막 얼핏을 또 돌려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얼핏이 끝났을 때도 또 얼핏이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탯이 되게 뭐라 해야지? 지금 스탯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프를 저도 완벽히 쓰진 못해요. 서리 손가락과 진눈이 같이 뜰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딜을 이렇게 그 버프를 최대한 안 버리고 딜을 하다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10%대의 그 확률로도 얼핏을 거의 무한에 가깝게 돌릴 수가 있어요. 물론 세기를 가다 보면은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한 얼핏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제 지속적인 전투에서는 어느 정도 무한 얼핏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나중에 스탯이 좋아지다 보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자, 이제 광딜 사이클로 넘어갈게요. 자, 냉법의 광딜 사이클이죠? 냉법 광딜은 살짝 바뀌긴 했어요. 왜냐? 서리 회오리랑 냉기 돌풍을 사용해야 되니까. 일단 시작은 얼구, 얼핏, 눈보라로 시작합니다. 얼구, 얼핏, 눈보라, 그 다음에 여기다 달라진 점 하나. 얼구랑 얼핏이 둘 다, 얼구랑 눈보라가 둘 다 활성화되어 있을 땐 서리 회오리를 한 번씩 섞어주세요. 왜냐면 서리 회오리의 딜 자체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한 틱 맞는다고 서리 회오리의 얼어붙음 효과가 끊기는 게 아니에요. 최소 두세 틱은 맞아요. 그럼 그 두세 틱 동안 산산조각과 영하의 효과를 받아서 딜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이 광딜이. 그다음에 뜬 버프 계속해서 써주고, 눈보라는 무조건 쿨마다 우선순위로 써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련이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마룬을 써주시고 눈보라는 계속해서 쿨마다. 그리고 얼구가 왔기 때문에 자 얼구 쓴 다음에 서리 회오리 한번. 얼구를 쓴 다음에 어차피 눈보라가 즉발이기 때문에 얼구, 눈보라, 서리 회오리 혹은 얼구, 서리 회오리, 눈보라 이건 콤보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눈폭풍이 23중첩이죠. 꼭 이걸 30중첩이 돼야 써야 된다고 그 인식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7중첩 더 쌓은 다음에 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이 마룬 위에 40% 효과를 받고 쏘는 게 세겠어요? 당연히 이 마룬 끝나기 1초 전에 24주선 냉기돌풍을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물론 냉기돌풍을 쓰기 전에 얼음회오리나 서리회오리를 친 다음에 산산조각 효과를 받게 해서 냉기돌풍을 써도 되지만 이미 눈보라랑 얼구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냉증 효과로 인해서 애들이 거의 반은 계속 얼어붙어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고 쓰면 좋을 정도. 그래서 이때 마룬 끝나기 1초 전에 냉기돌풍을 날려서 56,000딜을 다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보라 계속 쿨마다 써주고요. 이때 모든 게 쿨일 때 이때 저는 힘전을 다 돌려주고 또 얼구 눈보라 서리회오리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딜을 넣어줍니다. 또 눈보라가 왔으니까 당연히 쿨마다 눈보라 넣어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용숨을 포기하고 그 특성 그 시계 특성이죠. 그 두 개 찍었잖아요. 얼어붙은 대상에게 얼창을 쓸 때마다 이 이동 관련 스킬의 쿨타 이동 제어 불가 스킬의 쿨이 2초씩 준다. 이것 때문에 그걸 찍은 거예요. 서리회오리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또 눈보라 쓰니까 눈보라 쓰겠죠? 그리고 마룬 쓰니까 마룬 쓸 거고요. 자, 얼구 또 서리회오리.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냉기돌풍 이제 그 눈폭풍이 30중첩이 됐죠. 이때 그냥 쏴도 이미 두 마리가 얼려있는 상태지만 확실하게 모두에게 광딜을 주기 위해선 얼음회오리를 한번 쳐주세요. 그럼 모두가 얼었죠. 얼은 상태에선 저희가 뭐가 발동하죠? 산산조각. 이때 마룬과 얼어붙은 상태에서 냉기돌풍을 쓰면은 자 67,000딜이 전부에게 떴어요. 이 딜이 그리고 또 눈보라 계속 반복하고요. 이 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이게 냉법의 광딜이에요. 그래서 냉법이 솔직히 이렇게 지속딜만 할 경우에는 비법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긴 해요. 8타겟 이상이 되고 계속 지속 전투가 되면. 근데 문제는 세기는 쉬는 구간이 많고 현재 냉법이 단일 스킬로만 얼핏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투가 한 이동 시간이 5초에서 10초만 있더라도 얼핏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실제 냉법이 지속 전투는 세지만 세기에서 딜이 현재는 되게 약해져요. 물론 나중에 스탯이 한 30%대까지 오르면 자연적으로 해결된 문제긴 한데 그 전까지는 아마 비법을 이기기 힘들 거예요. 아 그래도 화법은 이깁니다. 화법이 버프를 그 받은 것보다 한 1.5배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냉법 가이드도 끝났고 다음에 이제 화법으로 찾아올게요.